아이들 정서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분당에서 하고 나면서 엄마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원장님, 그러니까 이서연 씨가 실제로는 내 두 번째 부인이다. 22살 어렸거든요. 그러면 이 22살 어린 여자가 왜 저랑 결혼하게 됐냐면 한양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1점 차로 특목고 출신인데 1점 차로 연세대 영문과를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도 갔다 왔는데 친구들처럼 대기업체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대기업체 들어가면 고생한 날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딴 애보다 성공하고 싶어. 근데 이승훈이 저를 만나면은 나를 브랜드를 만들어 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뉴욕 인문 융합 여행 교보문고에다 뉴욕 인문 융합 여행 치시면 뜹니다. 그 책을 제가 대신 써줬어요. 그리고 뉴욕 큐레이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줬고. 왜? 뉴욕에서 유학 생활했으니까 뉴욕을 잘할 거 아니에요. 책은 제가 써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게 된 게 취업 컨설팅 때로 만났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받는데 다 받는 게 아니고 계약금으로 10%를 받아요. 200만 원 받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면 이제 나머지 1,800만 원을 받는 조건입니다. 지금은 그걸 안 해요. 왜냐면 취업시켜줄 곳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시간당 50만 원씩 받고 처음에 이제 30만 원 10시간, 그 다음부터 이제 50만 원씩 11번째 시간부터는 받고 컨설팅을 해주죠. 그래서 장모님이 저보다 2살 더 많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서연을 데리고 와서 취업 컨설팅 의뢰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독점력이 강해서 내가 딴 사람 컨설팅 해주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왜 이 친구가 자기 아빠 뻘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빠 뻘한테 결혼하자고 그랬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저는 결혼을 해서 애가 둘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32살이고 둘째 아들이 28살인데 제가 교도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 위반으로 교도소 생활 4년 했어요. 그때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재혼하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왜 이런 늙은 남자, 못생기고 늙은 남자와 결혼했냐. 장모님이 울산 출신인데 서울교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교대 출신이 옛날에는 공부 잘했습니다. 거의 연세대 수준이에요. 근데 6남매인데 6남매 5번째 장모님이.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 자기가 꿈이 있었어. 근데 꿈을 찌질이 못 사니까 선생 된 거예요, 그냥. 선생. 그러니까 자기 딸만큼은 정말 원하는 대로 잘 키우고 싶은 거야. 목동이거든. 목동 12단지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장인어른 서강대 경제학과 나서 한국투자신권인가 거기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살아. 그러니까 미국 유학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렇게 정해야 돼. 어릴 때부터 공부로만 키운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를 만나가지고 숨통이 튄 거야. 그래서 저랑 결혼했어요. 20살 어린 여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에서 저자 강연했단 말이에요. 공부 철칙이 그때 5만 권 팔렸어요. 지금도 치면 공부 진짜 철칙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서연 이름하고 같이 해서 학부형 100명 모아놓고 얘기했죠. 저자 강연을. 첫째, 나 교도소 4년 갔다 왔다. 엄마가 으악. 둘째,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부원장이 아니라 부원장이지. 부원장인데 내 두 번째 와이프다. 그러면 이 22살 어린 여자가 왜 이 늙은 놈하고 결혼했냐. 정세 안정이 중요하다. 장모님하고 나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난다. 그 다음날 학원생들 80%가 그만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만든 게 4차 혁명 진로 모임이에요. 지금 네이버에 스멜츠라고 경기 광주 스멜츠 카페 치면 뜹니다. 스멜츠. 제가 북시스테마라고 제가 운영했던 카페예요. 북시스테마라서 제가 사회 기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베네수엘라에 엘 시스테마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어려운 애들, 이제 사회에 소외된 애들을 악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런 애들이 마약에 빠지니까. 근데 저는 책을 통해서 그걸 구원해 주자. 그래서 엘 시스테마가 아니라 북 시스테마였죠. 아주 좋은 취지였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 직원들한테 50% 돌려주고 사회에 50% 기반을 깼는데 망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 엄마들이 책을 더럽게 안 읽습니다. 지금도 안 읽지만 옛날에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자 강연이나 이런 데는 와요. 애들 잘 가르치고 싶으니까. 근데 너 책 읽어? 안 읽습니다. 제가 볼 때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읽어야 될 책이 기본적으로 부서지는 아이들 책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자절,
그 다음에 공부몰이 독서법, 그 다음에 탤런트 코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건 기본이에요. 1만 시간의 재발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정도 책은 읽었다. 제가 말한 책 다 봤잖아요. 특 A급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전 투어 청명 데리고 왔거든요. 저기 그 김천이라고 그랬죠. 홍콩 발루제 4차 산업혁명 밴드 만들면서. 그래서 스매치에서 북시스테마 그걸 했는데 어쨌든 정서의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인생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애가 실패했을 때 그걸 회복 타격성이거든요. 어떻게 튀어오를 것이냐. 공처럼 배구공 튀기면 오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도소 갔을 때 저희 어머니 자살했거든요. 왜 자살했냐,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저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첫 번째 사귀는 분이 지금 뭐 누군지 모를 테니까 동덕여대 일문과 8호학번 1살 연상이었는데, 저는 고려대 일문과니까 그 고려대에서 동덕여대 가는 그 버스가 왕십리에 타는 버스가 11번 버스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사귀었어요. 왜냐면 이 고려대 있고 동덕여대 있고 성신여대 덕성여대 얘네들이 그 고려대 애들 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고려대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한 명도 안 사귀었다. 이거 미친놈이죠 어쨌든. 그래서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얘네 오빠가 이제 고려대 무역과 출신이어서 저거 고려대 무역과 1.01대 1대 한 명 떨어질 때 내가 떨어졌댔잖아요. 그 이지모로 고려대 인문과 다니고 오빠가 고려대 무역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유학 가고 싶어. 그 프랑스 유학 가는 비용을 제가 다 대줬어요. 왜? 제가 대학교 2학년부터 학원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원에서 웅지숙세만. 그래서 월 2천 벌었어요. 그 당시 2천이면 지금 5천만 원입니다. 월. 더 세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때 대우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서울역에 그 대우 본사 빌딩 있었을 때 인턴 사원 갔을 때 1년 연봉이 950만 원이었어요. 그때 갤러퍼라는 차가 처음 나왔는데 갤러퍼 1560만 원 주고 제가 차를 샀어요. 그때 그랜저가 2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각 그랜저가. 그거 살까 갤러퍼 사가서 갤러퍼 샀더니 그 사원용이라고 해서 거기다 대놨더니 과장님이 부르더라고요. 야, 사원들이 그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고. 그때 자가용이 없던 시절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프라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가. 그거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오빠 프랑스 유학 비용을 내가 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지금도 정서가 잘 안정이 안 되는데 그때도 안정이 안 돼 있죠. 내 후배가 그때 법대 후배들이 내가 용돈을 많이 줬는데 고시준비하는 애들한테. 근데 얘네들이 사법고시 준비에다가 떨어지고서 뭐냐, 자기가 한번 형수 뒷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대. 왜? 형수처럼 이쁜 여자가 저처럼 털털하고 못생긴 애를 만나는 것조차 이상하대. 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제가 그때 포철 인턴 사원으로 포항에 잠깐 내려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야, 후배한테. 회사로. 형 빨리 올라오세요. 봤더니 집안에 그 부모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다른 남자하고 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새벽에 후배랑 같이 쳐들어갔어요. 담을 넘어가지고. 그때 단독주택이니까 왕십리가 재개발하기 전이에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학원도 운영해야 되고 인턴 사원도 해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배우자의 부정은 칼 뿌린답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쨌든 간에 현장을 봤으니까.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김춘미 교수님이었어요. 고려대 일문과에. 그 다음에 저하고 친한 사람이 김채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김춘미 교수님이 자기 아시는 분이 압구정동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니까 상담을 받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다녔어요. 정신과 상담을. 안 그랬으면 그때 큰일 났죠. 그랬더니 정신과에서 엄마를 부르더라고. 엄마를. 아, 참 황당하네. 왜냐면 네가 엄마가 재혼하면서 집에 나오면서 그 여자한테 의지하고 싶다. 의존을. 그래서 네가 번 돈을 다 그 집에 오빠한테 유학자금으로 쓰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 정신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난 다음에 그때도 이제 엄마랑 화해는 안 하는 상태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 터민에서 인민식당이라는 걸 운영에다가 그때 이제 그 간호학원을 수원간호학원, 용인간호학원, 신갈간호학원, 평택간호학원.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과부로.
어쨌든 대단한 생활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얘 정신적으로. 그때 엄마랑 화해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냐? 제가 26살이었어요. 제가 군대는 3대 독자니까 그때 6개월 방위 갔다 온 거죠. 어쨌든 그때 군대도 엄마가 빼줬어요. 6개월 어쨌든 그 정도로 빼주고 어쨌든 했지만 그것도 제가 군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화해를 하고 그때 엄마가 사슴을 녹용하고 사슴 반마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여튼 보약까지 해주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잘못했다. 너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업에 망해서 교도소 4년 갈 때 어떻게 됐냐면 저기를 한 거죠. 그때 엄마가 병이 있었거든요. 병이 있어가지고 당뇨병이 심했어요. 지금 저도 당뇨병이 있어요. 이게 유전인데 그래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냐? 자식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고. 그때 어머니가 자살하시면서 40억을 불려줬어요. 40억을. 절대 불려준 건 아니고요. 각자 우리가 4남매니까 10억씩 불려줬는데 저희 누나가 그걸 다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재산이니까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참 못됐던 게 그때 이제 수원 간호학원을 저희 애엄마가 하고 있었는데 그 첫째 동생 이미경이가 용인간호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나는 신갈간호학원 하고 있었고 엄마가 평택간호학원 운영하면서 이제 자살하신 건데 간호학원들을 다 첫째 동생은 누나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동생 거는 안 뺐고 우리 애엄마가 운영하던 거 수원간호학원을 뺏어서 막내 동생한테 매제한테 그걸 팔았어요. 2억에. 그래서 지금도 막내 동생은 누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 재산을 상속받으면 빚으로 다 뺏기니까 재산 상속 포기가 썼었는데 누나가 다 가져갔어요. 누나가 시집은 잘 갔어요. 누나가 오산 국회의원의 안민석이라고 있습니다. 안민석의 형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매형이 정말 착해요. 진짜. 요번에 안민석이가 경기도 교육감 가죠. 저도 안민석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왜 안 좋아하는지 그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교도소 갔을 때 제가 이제 중국어반이라고 있어요. 교도소에 여주교도소에 그 시험 봐가지고 30명을 뽑아요. 중국어반에. 근데 제가 거기 붙었어요. 저는 이제 암기는 천재적인 제가 암기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 화성시장 우호태라고 있어요. 저희 수원고등학교 선배이자 뇌물 받아 소모가지고 들어오신 분 있어요. 근데 우호탱이 화성시장인데 화성시가 화성군이었다가 화성시로 바뀌면서 저기 우호태 네이버에 치면 뜹니다. 이분이 뇌물 받아서 왔는데 안민석이가 국회의원인데 우호태 면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사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교도소 가면 면회 오는 거 되게 바랍니다. 왜?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영치 물품이 있어요. 뭐 과일도 넣어주고 그럼 내가 과일 같은 거 넣어주면 내가 대접받아요. 똑같아요. 교도소가 자본주의 축소판이다 어쨌든 간. 근데 안민석이 우호태 시장한테는 면회를 왔는데 나한테 사돈인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속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안민석이를 안 봐요. 물론 제가 교육사파니까 안민석이가 교육감 되면 가서 이거 하면 좋겠죠. 참 제가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진짜. 누나가 다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잘해줘요 누나가. 누나도 지금 뭐냐면 누나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왜냐면 담배 꼴초예요. 우리 남자들은 담배 피는데 누나가 담배 피우는데 또 매형은 또 그 잿더리를 닦고 있어. 되게 착해요. 안민석 형인데 안종천이라고. 와, 난 남자도 그런 남자 처음 봤어요. 이분이 해병대에다가 유디치 출신이거든요. 술 담배 안 합니다. 우리 누나는 술 담배 해요. 언제 담배 끊었냐? 이 갑상선 암 걸리니까 잽싸게 끊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니까 우리 매형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여자야. 근데 그때 우리 누나가 김철중이라고 경찰대학교 2기예요. 잘생겼어요. 그 남자를 사귀고 있었어. 근데 김철중이가 우리 누나 찬 거죠. 그리고 계속 쫓아다닌 거야. 차였다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누나도 마땅한 남자 없으니까 그냥 결혼한 거예요. 왜냐면 남의 집에서 식모 산다고 그랬잖아요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결혼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저희 매형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안민석이는 제가 싫어해도 안종천이는 왜 존경하냐?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이분이 경희대 수원 캠퍼스 나왔어요. 좋은 데가 아니죠.
그 안민석이 아마 서울대 체육과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종천이는 그 경희대 수원 캠퍼스 나오는데 이분이 대북 침투 요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좋은 직장에 금융회사에. 근데 낙하산이죠. 이분이 아침 6시까지 회사를 나갑니다. 아침 6시까지. 6시에 출발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점심 먹기 전까지 다 끝내. 그리고 오후부터는 남의 일을 도와줘.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와.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떠냐. 안종천 씨 나이를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정년을 3년인가 5년을 더 다녔어요. 직장을.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왜? 나는 낙하산이니까 미안하니까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 지가 다 해. 그리고 지하일을 다 끝내. 그리고 오후 밥 먹고는 남을 도와줘. 평생 술 담배 안 하고요. 주말에는 텃밭 깎고. 그러니까 저희 집 골때려요. 내가 우리 두 아들한테 한 말이 뭐냐. 니들 장가 잘 가야 돼. 너네 고모 같은 여자들 만나면 큰일 난다. 왜? 누나 술 마셔. 명절 때. 남편 전 부치고 있어. 재떨이 닦고. 지금 담배 끊었지만. 저희 첫째 매제, 그러니까 저기 그 이미경이 남편, 용인간호관 남편도 김경록인데 이 친구가 우리 학원 알바였어요. 알바. 아주대학교 지역예측학과인데 애가 너무 성실해. 진짜. 술 담배 안 돼. 지금 호서대 컴공과 교수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실 그 자체 그냥. 이게. 근데 와이프들은 잘못 얻었어.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애들한테 가르쳐줄 게 뭐냐. 직업과 배우자가 중요하고 우리 매형하고 첫째 배제 연하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엄마들이 여자친구 못 사귀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많이 사귀어봐야 돼. 그래서 장가를 잘 가. 안 그러면 마누라를 잘못 얻습니다. 우리 누나지만 아니야. 싸가지도 없어. 그래서 연애도 많이 시켜봐야 된다는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래서 내가 교도소를 갔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출발할 건데 어머니 자살했어. 그리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니까 애엄마 얘기까지는 할 수 없고 제가 감정적이 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목을 매달았어요. 교도소 목 매달면 어떻게 했냐 독방에 끌려갑니다. 교도소 가면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독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이제 거기 이제 이게 머리 박을까봐 이제 스티로폴로 이제 사방을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있던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하고. 그래서 무소유 보다가 제가 3일 만에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책 바꿔달라고. 그래서 여동생이 지금 제가 첫째 여동생한테 충성을 바친 이유가 여동생들하고 누나하고 해서 매월 70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책을 사면 책값이 한 20%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용인간호관 운영하니까 교도관들한테 뇌물 줘가지고 그 교도관 중에 의무실 출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병동이 있었고 독방을 썼어요. 윤석열처럼. 그래가지고 거기 텔레비전도 안 보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을 봤습니다. 그때 책을 3,000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본 데가 4년 동안 책 3,000권 읽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쓴 책이 아들아 너만큼은 똑바로 걸어라. 하여튼간 노는 만큼 성공한다서부터 안 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키운 거는 고려대학교 교육부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저를 키운 거예요. 책을 4년 읽는 게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럼 언제 책을 보냐? 할 거 없을 때.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때 스마트폰 자체가 없을 때죠. 그 다음에 저는 독방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어 책, 수능 중국어 책을, 수능이 이제 학력고사, 수능이 아니죠. 그 책을 넣어서 깡그려가지고 중국어 반 시험 붙어가지고 거기가 백으로 가는 데입니다. 교도소 가면 30명 뽑아서 영어 반, 30명 뽑아서 일어 반, 30명 뽑아서 중어인데 일어는 그냥 붙여.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중고 반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에 아이팟 갖고 있었어요. 여주교도소.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거기 50%는 전직 검사, 전직 정치인, 아까 우호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몇몇 유명한 사람들 거기 출신입니다. 다 그런 데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백으로 강릉교도소. 그때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교도소 강릉으로 옵니다. 거기가 펜션 같은 데예요. 지금 이제 옮겼지만 강릉교도소가. 그래서 오히려 회복 탄력성,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연애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매형이나 김경록 교수, 안종철 우리 매형, 김경록 교수처럼 연애를 안 해본 우리 누나나 여동생 이렇게 만난다. 처음 사귀어본 여자한테 그냥 간다, 장가를.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 집안 살림 다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 두 아들한테 너네 고모 같은 여자 안 만나려면 많이 사귀어봐라. 근데 이 새끼들이, 저희 아버님이 되게 잘생겼어요. 이 얼굴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이 또 엄청 바람둥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얼굴은 못 물려받고 피만 물려받았어요. 근데 우리 두 새끼들도 얼굴하고 피를 물려받아서 아주 많이 사귀어요. 그래서 많이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많이 시켜라. 그래 제대로 된 여자 만난다. 우리 그 둘째 와이프 이서연이도 많은 남자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 만난 거죠. 그래서 많이 사겨라. 정서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책을 보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가둬두고 읽혀야 된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이 튀어오르는 거. 저는 딴 건 몰라도 회복 탄력성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두 번째 정서의 안정. 그 다음에 연애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